예,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횟수도 잘 모르겠네요. 제목은 그냥, 심여첨 선생, 그러니까 자평진전, 원본 자평진전 강의, 심여첨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몇 회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논외격 용사예요. 그래서 외격을 쓰고 안 쓰고 이 사자는 집사자인데 여기 돼 있듯이 아마 이런 뜻으로 아마 될 거예요. 버릴사. 그래서 이하는 정상적인 격공론 외에 이격을 부정하는 장이다. 사로 해석할 것이다. 저 사자를 즉 격용 외에 버려라. 버릴 것은 버려라.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뜻이시겠죠? 그래서 팔자용신은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팔자용신은 이미 어디서 나와 있다, 원령에서 나와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외격에 있다고 하는 것인고, 하이, 하호. 외격이라는 것은 대체로 뭐가 있냐? 원령에서 쓸 게 없을 때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그걸 외격이라고 한다. 권세란 즉 원령에서 격이 없을 때 원령에서 격이 없을 때 외격을 쓰는 거지 격이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요 밑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 이유가 격이 깨졌다고 해서 딴 데로 가서 찾지 말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관격이 딱 격으로 올라와 있으면 그 옆에 상관이 있으면 그냥 상관을 해서 격이 깨지면 깨진 대로 해석을 해야지. 옛날 고관들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건 격국에서 깨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권세를 잡고 있나. 그러니까 그게 격국을 이제 부정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경무역론이 나오죠. 심여첨도 인정하듯이 권세 높은 관리 사주를 보니 정관격이 아니기가 아니에요. 정관격은 정관격인데 나와 갖고 파격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귀격, 딴 데 가서 격을 찾아서 귀격이라 했다. 귀울서귀격이니 정난착격이니 뭔 격이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춘목이나 동수가 이거 하나, 둘, 셋이에요. 춘목, 동수, 토일주가 4계에 진술증명월에 태어났으면 뭐라 그래요? 일왈이 아니네요. 일과 더불어 월이 같다라고 하는데 난이작용. 야, 이건 어떻게 작용해야 되나라고 이제 이걸 어렵게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유상,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따라서 가서 이걸 뭐다. 또 촉상, 상을 부탁해서 얼로 간다. 또 충제, 해록, 별걸 다 쓰는 거예요. 형합, 또 요영. 이 요영이라는 건 먼 데서 흔들어 갖고 반긴다는 것. 정난, 조양. 이 제격들은 개 쓴다고 하는데 만약에 원령에서 부터 용신이 있으면 뭘 별도로 가서 외격을 찾겠냐 이거야. 또 출목이나 동수나 간두에 이미 재성과 관성과 칠살이 나와 있으면 그걸 버리고서 외격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재관이 있는데 칠살이 딱 뛰어 올라와 있으면 버리고 간다는 거죠. 이건 나쁘다. 그리고서 엉뚱한 데 가서 이런 격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용신을 해서 다른 곳에서 여기나요? 외격으로 나간다. 이건 역시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써라 이거예요. 시고로 간두에 재성이 있으면 무엇으로 재성이 있는데 무엇으로 충제를 하는 걸 찾아가며 간두에 관성이 있으면 무슨 무엇으로 합록을 찾아가냐 이거예요. 회록이고. 그래서
그래 말하기를 제강에는 반드시 제강이 중요한 무거운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령과 뭐죠? 그 제강에 대해서 이제 저거 하는데 제강이 더 강하죠. 예, 그거를 잡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또 관이 있으면 무토로 다른 격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역질원이다. 자,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부 불역질원이라. 많이 흐르는군요. 탁 쳤더니 이 연필을 바꾸니까 그러네요. 불역질원이라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이른바 소위 원령 무용론자, 원령에서 쓸 게 없다고 원령을 쓰지 않는 자는 원래 원령에 본래가 용신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왕왕 제가 이렇게 겁탈을 당한다든지 관성이 상관해서 그래 재성과 겁재가 같이 있든지 정관이 상관과 같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건 이미 용신이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원령에서 그걸 그대로 취하지 않고 버리고 가서 바깥에 나가서 취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잘못돼도 또 겨듭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만큼은 깨지든 좋든 뭐하든 일단 그거 잡아놓고 보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격을 부정하잖아요. 외격을. 우리 심여천 선생이. 이 구절은 원령에서 쓸 것이 없다 말하는 것은 본래 원령에서 용신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지 절대 쓸 것이 없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바깥으로 투출해서 나쁘다고 딴 데로 찾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이 이거예요. 궁분 용신 배 육친이에요. 이거는 육친론에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해왔어요. 그래서 팔자에는 육친이 있는데 역시 명을 존재한다. 그래서 분배하죠. 이분 더 답답한 게 아직도 지금 연주가 할아버지, 월주가 부모, 그리고 나 자식 이렇게 4등분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연주 같으면 바깥 세상이다. 월주는 내 세상이다. 이렇고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론 처자장도 똑같아요. 재성은 처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런 소리를 쭉 하니까 하지 말고 늘 우리가 듣는 소리니까 시간을 아끼는 저거에 차원에서 여기까지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행운론으로 다음 강의가 들어가죠. 이것은 분명히 또 행운론에서도 투명한 투출하든 말든 격을 정해놓고 행운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걸 봅시다. 그러면 역시 격국론과 억불론의 차이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행운론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자, 연애자평에서는 한글로 쓸게요. 연애자평에서는 이게 송대예요. 송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글은 똑바로 써있죠. 이건 송대예요. 송대인데 서자평이라고 서승원이라고도 하고 송은 북과 남으로 하는데 북송이 먼저고 남성이 후반부인데 저 오랑캐가 쳐들어 오랑캐라고 하면 안 되고 외세 침입에 의해서 남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걸 남성시대라고 그러죠. 이때 이제 서승원이라는 분이 이제 그동안에 낙록자 회식부 이런 거 전부 흘러오던 것을 여기다 전부 총망라해서 저희 석사 동기이신 송부정 선생이 이 연애자평을 다 완역을 하셔갖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완역을 하셔서 석사 논문을 따시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으신 관계로 박사과정을 같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연애자평을
완역을 하셔서 박사 논문을 따셨죠. 그런데 이 연애 자평 속에는 수많은 신살과 격국과 뭐 다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맨 뒤쪽으로 보면 조금 중화편이 있어요. 중화. 예,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중화가 뭐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에 연애 자평을 척 펼쳤다면 뭐 음양오약 잠깐 얘기하다 말고 신살 그 다음에 격국인데 그 수많은 격국을 다 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해천 선생께서 딱 갈라갖고 이게 격이다 라고 하면서 격국론을 주장하시면서 자평진전을 쓰셨어요. 예, 자평진전을. 예, 이렇게 해서 딱 이게 자평진전의 격이다. 그리고 이 격은 없애버려라. 이 격을 쓰는데 취하고 써야 되고 버려야 될 건 분명히 갈라야 된다 라고 하시고 오직 격은 원령에 의해서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심해천 선생이 이 격을 격국론을 딱 세워놓으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화론이 요만큼 있는 걸 아마 뭐 좀 적천수라고 그 이론인데 그 이론이 뭐 명도 명나라에서 경도가 지었다는 원문만 지었다는 분이 계시고 또 원주를 유백원이라고 청나라 개국공신이에요. 예, 유백원이라고 꼭 어떤 나라가 새로 탄생하면 그 나라에 왕은 있으면서도 그 왕보다 더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공신들이 많잖아요. 예,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가 문제지.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조금 적천수라고 이렇게 세 글자가 있어 갖고 나왔어요. 이것을 딱 내려서 청나라 때 이제 그 적천수에 이렇게 원문이 있으면 원주가 나와요. 요 가운데. 이 원주가 아마 유백원주라고 자꾸만 말을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하도 할 말이 없으면 자기가 써놓고도 물론 유백원 선생은요 저거에 아주 달인이에요. 한마디로 제갈량하고 비슷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김은둥갑이라든지 뭐 이렇게 점치는 것 또 이 하늘을 보는 기능 이런 걸 참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해도 날짜를 봐가면서 했다는 거죠. 그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 그래서 물러날 때를 알고 나아갈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진퇴지기를 거기서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백원 선생이 졌대요. 그 유백원 선생이 적천수 원문과 원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딱 진수함 선생이 딱 하니 이걸 참고를 해서 명리약원이라고 살을 붙여요. 명리약원 딱 해서 명리약원 딱 하니까 이거를 보니까 명리약원의 내용이 참 심오해요. 거의 임철철 선생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럼 임철철 선생은 자평진전서부터 봤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 명리학원도 보고 섭렵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평진전 이론보다도 명리학원의 중화론이 나한테 맞는구나 라고 하면서 적천수 천미를 지으신 거죠. 증인은 아니에요. 증인은 설하고가 다 적어온 거예요. 훔쳐서 그걸 뭐라 그러죠? 표절. 훔쳐서 자기 이름을 달아서 증주했다 그러죠. 그건 표절이에요. 표절 흉내요. 뜻도 맞지도 않고 말한 것이. 그래갖고 연애자평에서 격국론이 나오고 중화론이 억부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 또 뭐예요? 격국론으로 가다가 이렇게 슬쩍 합치더니 물상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물상론뿐이에요. 일주대체론까지 나왔어요. 일주대체론. 일주대체론이 뭐냐? 곧 우리가 얘기하는 정단 선생님하고 저하고 지금 사주를 이렇게 딱 근량을 달아갖고 체를 잡아요. 일주는 무조건 무시하고, 물론 통변을 할 때는 일주를 기본해서 통변을 하지만 일단 일주가 목이다 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 글자 8개를 딱 8글자를 근량을 달아서 금이체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금이체니까 이걸 쳐다보지 않고 이건 금이체니까
화 아니면 목을 써라. 화용. 금체 화목용으로 가라. 예. 화목용으로 가라. 근데 화가 없으면, 첫 번째가 없으면 목으로 가면서 목수용조로 가라. 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찾아서 없다? 그러면 이거 금으로 가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종격으로 가려는 소리죠. 예. 근데 이렇게 예, 일주 대체론과 마찬가지로 사주 전체를 근량을 달아서 금이 강하면 이 사주는 결국은 금이 강하다라는 것은 관살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럼 관살이 강한 대로 일지를 기본해서 관살이 강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죽일 수 있는 오행이 이 사주에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자, 금이 강해서 화를 쓴다고 그랬어요. 일주가 약한데, 금이 강해서 일주가 약하면 이건 수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요. 여기서 금수가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들어오니까 금도 좋고 화도 좋고 수도 좋다는 거예요. 이 사주는. 화 있으면 화 써요. 네, 화 있으면 화 씁니다. 이게 근량을 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는 아무 관계 없어요. 화 쓸 때 더 좋아요. 네, 화 쓸 때 더 좋아요. 네, 화가 들어와서 목을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목에다 힘을 도와준다니까요. 본목 같으면. 네,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물만 있고 하면. 그게 바로 물상론으로 또 대체해버리면 또 그렇게, 야, 저 양반 엉뚱하게 저런 소리를 하면 저거 물상론이 맞아?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물상론으로.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나와 정단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적천수 512개를 전부 용신을 잡아갖고 뽑아보니까 가끔 심해첨 선생이 일반적으로 일주가 약한데 왜 저렇게 저 용신을 저걸 용신이라고 할까라는 거에 의심을 두고서 우리가 채를 달기 시작을 해갖고 일주는 무시하고 사주 전체의 근량을 달면 거기에 극하는, 예를 들어 또 다시 얘기할게요. 자, 화일주예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수가 엄청 많아요. 수가 많아요. 그럼 이거 토부터 찾아야 돼요. 막아야 되니까. 토부터 찾아야 돼요. 토부터. 그 다음에 그리고 화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토를 찾아서 이 수를 막아줘야 되니까 토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약한데 어떻게 토를 쓰냐고 자꾸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토부터 쓰고 화를 그 다음 두 번째로 써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급한 대로 막아달라는 거예요, 우선은. 토 못 쓴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 써. 토가 없으면 화를 쓰면서 목을 쓰면 이제 제대로 이제 중화이론이 나오지만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 사주가 가장 강해서 일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가 강하다. 그러면 딱 비교했을 때 일주 필요 없이 그 강한 가장 무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건 이제 미달, 적정, 초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로 나눠요. 미달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이렇게 딱 봐서 미달이면 그건 무조건 그것을 중심으로 양옆에 용신을 쓰면 되는 거지만 적정이면은 적정 이상은 반드시 극하는 오행을 가지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극강한 오행이 쓸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쫓아가야죠, 뭐. 권륜지수는 막으면 오히려 그 성질을 돋군다라고 임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래서 격도 난잡한격, 그러니까 기격, 이국 이걸 다 심해천 선생이든 설학원 선생이든 설학원가 아니라 임철조 선생이든 다 무시한 거죠. 예, 신살도 무시하고. 신살 없어요, 여기. 근데 설학원가 이거 평주하면서 여기다 또 신살 갖다 넣어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올곧은 양반은 심해첨 선생이나 임철조 선생이 올곧다. 자기 이론을 쭉 밀고 나가는 거는 올곧게 밀고 나가더라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근세에 와서 이제 물상법이니 이런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논문 쓰려면 못 쓰죠. 예. 저는 적천수의 중화론을 가지고 논문을
썼죠. 근데 적천수에서 논문을 대학에서 우리 원광대에서 쓴 사람들이 많죠. 병약론, 또 모논에서. 이게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적천수가. 예, 적천수가. 적천수가. 그렇다고 해서 이 격국론으로 논문 쓴 사람은 저는 또 보지도 못했고요. 아직. 격이란 무엇이다라는 거 가지고는 아마 석사 논문까지 나온 걸 알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또 흥분을 하게 됐냐면 심혜점 선생님도 분명히 격은 외격은 찾지 마라. 오직 원령에서만 격을 찾아라 라고 하셨죠.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